네, 이제 중장기 신규 발주 모멘텀이 왜 유효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탱커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탱커선이 뭐예요?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유조선이라고 해서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이제 선종별로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탱커선이 이제 왜 발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냐고 판단을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유럽 측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하면서 작년 이제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부여한 상황입니다.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보이콧하다 보니까 더 먼 거리에서부터 원유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동이나 아시아 등지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탱커선의 운항 거리가 늘어나고 이제 탱커선의 대표적인 수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톤마일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 톤마일이 뭐냐면 운항 거리 곱하기 화물 중량이거든요. 화물 중량은 그대로인데 이제 운항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탱커선을 수주하면 인도까지 걸리는 시차가 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2021년과 2022년에 저희가 대부분 대형 컨테이너선이랑 대형 LNG선을 수주받았기 때문에 2023년, 2024년에 인도될 탱커선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부터 탱커선 발주가 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 영향도 있는데 이제 CII랑 EEXI라는 이제 선박들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되게 됩니다. 지금 일단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연료통 크기를 작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연료통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화물 중량할 수 있는 부피가 작아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선사들은 탱커선의 운항을 감속하면서 환경 규제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운항 속도가 감소하면은 시간은 한정적인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탱커선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보나요? 보게 할 거예요. 저 이후로부터 하시면 안 돼요. LNG선도 탱커선에 이어서 발주 모멘텀이 견조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에너지 대란 때문에 LNG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발주가 대규모로 일어났었고 글로벌리 한 160척 정도 대형 LNG선 같은 경우에 발주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이 160척 정도는 아니지만 한 100척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지금 유럽으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 순위가 3순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차적으로는 겨울이 기온이 온난했고 유럽도 천연가스 비축량을 98%까지 맞추면서 1차적인 에너지 대란은 지나간 상황인데 근데 이제 유럽이 원유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더 이상 안 받기로 하면서 더 먼 거리에서부터 LNG선으로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LNG선 모멘텀 견조할 거고 실제로 이제 LNG 프로젝트도 많이 지금 유럽 쪽에서 개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선 100척에 대한 숫자는 어떤 근거로 나타냈냐면 지금 LNG 클락슨에서 이제 매월 LNG 프로젝트에 따른 필요 선박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설계 단계부터 이제 피드 단계 그리고 이제 프리피드 단계에서 총 필요한 LNG 선 필요 척수는 918척으로 지금 클락슨에서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918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이제 가동 예상 시기가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918척인 거거든요. 그럼 약 9년 동안 918척이니까 연간 100척 정도 LNG선 발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00척 중에서 85척 정도 수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시장 점유율 거의 90%, 100% 수준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85척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망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워낙 대량 발주가 많이 나와서 초과 공급의 이슈도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메탄올 추진 선박을 받고 있는데 친환경 교체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 룸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발주 자체는 좀 줄 거지만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는 친환경 교체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컨테이너선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50%가 뭐 반토막이 날 거다라는 그 우려보다는 올해 수준은 좋은 상황입니다. 일반 상선 부분 제외하고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쪽은 FLNG라는 프로젝트입니다. FLNG는 해상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설비이거든요. 이게 어떤 설비이냐면 육상이나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해서 이걸 액화시켜서 LNG로 만들어서 이 LNG를 LNG 선을 통해서 이제 LNG 터미널로 운반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설비이거든요. FL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건조된 척수가 총 6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 조선소가 4척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 척 수주를 한 경험이 있고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3척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FLNG 프로젝트가 또 일반 상선 부분에 더해서 이제 발주 모멘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FLNG 한 건 수주를 하면 10억에서 20억 달러가 이제 20억 달러 규모의 수주거든요. 이게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LNG선 한 5척, 6척을 한 번에 수주하는 효과를 낳게 돼서 FLNG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좀 자립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FLNG 프로젝트가 계속 이제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FLNG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이 진행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6척 중에 국내 조선소가 4척을 수주하고 있고 건조 레코드가 가장 좋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탱커선을 필두로 해서 해양 플랜트까지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신규 수주 모멘텀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모멘텀 자체는 중장기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수주장고가 3년치 일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정도 실적이 우상향하는 흐름은 거의 이제 확실시된 상황이고 이어서 이제 신규 수주 모멘텀 자체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선업종 자체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 제목을 꺾이지 않는 방향성이라고 작성을 한 것은 지금 뭐 조선사 실적 같은 경우에서 뭐 일회성 요인 때문에 조금 비용도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신규 수주 발주에 대해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전년 대비해서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도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인 뭐 3년, 5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적 자체도 우상향하는 흐름은 유지될 거고 신규 수주 모멘텀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탱커선이나 뭐 해양 플랜트나 LNG 같은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료 제목을 꺾이지 않는 방향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오늘 조선업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PD님 또 조선업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 뭐 사나요?